자,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얻은 그 최종 결과, 요 이퀘이션 넘버 5 여기에서의 요 KR, 그죠? 그래서 뭐 세 방향으로 다 있다면 KX, KY, KG일 거고, 만약에 GG만 켜져 있다면 이제 KG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저 베어러블을 우리가 엑스테이션 K-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스페셜 인코딩에서도 이제 K-스페이스를 도입을 했는데 굳이 이 엑스테이션과 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제 하나 더 텀을 붙인다면 without K-스페이스 혹은 뭐 encoding K-스페이스가 되겠고, 보통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K-스페이스 그러면 스페셜 인코딩에 나왔던 K-스페이스를 지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엑스테이션 K-스페이스는 항상 엑스테이션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요식을 보면 요거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KG가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어떤 KG 상에 이 GG가 어떻게 틀어지느냐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변할 겁니다. 그죠? 그 변함에 따라 역시 같은 시간에 그 B1 값이 어떤 식으로든 틀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B1T와 그 다음에 KGT가 뭐냐에 따라 시간에 따라 KG에 어떤 웨이팅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웨이팅이 생긴 거를 프리에 트랜스폼한 결과가 바로 MXY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문장에 나와 있고요. 다시 한번 보면 어떤 B1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필드 웨이폼이 주어졌을 때 그로부터 생기는 트랜스버스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냐면 어떤 엑스테이션 K-스페이스 상에 디파짓되는 B1 필드 그거의 프리 트랜스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때 여기서 K-스페이스 트래젝토리가 바로 다음과 같은 적분식으로 표현된다. 물론 여기서도 GG만 켜져 있다고 가정을 한 상태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러한 포멀리즘이 장점이 굉장히 그 엑스테이션 펄스 디자인을 시스테믹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즉 먼저 우리가 공간상에, 즉 예를 들어 뭐 G-셀렉티브한 엑스테이션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엑스테이션 프로파일을 먼저 정하고, 그죠? 프리 트랜스폼 그 관계로 인해서 그거에 상응하는 인버스 트랜스폼이 KG 혹은 뭐 엑스테이션 K-스페이스에서 어떻게 되는가? 뭐 렉탱귤러인 경우는 뭐 싱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KG의 이러한 싱크 웨이트를 얻기 위한 그런 B1과 그레디언트 필드가 어떤 모양이야 하는가라고 순차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곧 이그젠플로 나오겠지만 시스테믹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엑스테이션을 위한 B1 그레디언트 필드를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러한 엑스테이션 K-스페이스에서의 어떤 모양과 요 원래 스페셜 도메인에서의 어떤 엑스테이션 프로파일 간의 프리 트랜스폼 관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거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었을 때 그게 프리 트랜스폼 프로퍼티에 의해서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인투이티브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리 셀렉티브 엑스테이션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 셀렉티비티 모양이 쉐입이 렉탱귤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2D 이미징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이러한 얇은 슬라이스를 이미징하고 싶다고 할 때 그 G축으로 이러한 렉탱귤러 쉐입의 엑스테이션 프로파일을 필요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엑스테이션 프로파일 모양이 렉탱귤러여야 한다는 걸 먼저 타겟으로 정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G 도메인에서 혹은 스페셜 도메인에서 렉탱귤러 펑션을 얻기 위해서는 반대편 프리의 도메인 혹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혹은 뭐 KG 도메인에서 싱크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싱크 KG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그 KG의 싱크 웨이팅을 얻기 위해서 B1과 그레디언트 필드의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찾아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스페셜리 셀렉티브한 엑스테이션 펄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러한 KG 혹은 엑스테이션 K-스페이스 상에서 싱크 모양의 웨이팅을 얻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B1, 실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어떤 B1과 GG 그레디언트 웨이폼이 왼쪽 위 그림과 같고요. 그게 왜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KG 상의 어떤 싱크 모양의 웨이팅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엑스테이션 K-스페이스 트래젝토리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KG가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전 스페셜 인코딩에서의 어떤 K 값을 구할 때랑 비스무리하죠. 비스무리한데 사실은 이 분석을 좀 더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적분의 로어 바운드와 어퍼 바운드가 좀 바뀌었죠. 예전에는 0에서 t까지였는데 이제는 현재 시간 t에서 펄스 마지막 캐피털 T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몇 가지 대표적인 시간에 따른 KG의 값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일단 T가 만약에 0이라면 즉 요 현재 시점 그 펄스가 시작할 요 시점이죠. T가 0일 때 여기서는 결국 요 적분이 0에서 캐피털 T 즉 이 전체 펄스 듀레이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동안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스케일링 팩터가 있지만 저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체 넓이를 한번 따져 보니까 여기서 참고로 이제 곧 좀 더 구체화되겠지만 요 넓이는 요 넓이의 항상 2배여야 합니다. 2배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절반의 넓이를 우리가 편의상 A라고 한다면 얘도 A이겠죠. 그래서 얘도 물론 음수 방향이긴 하지만 A이고 그래서 요 둘이 캔슬 아웃해서 요 한쪽 넓이 A만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정확한 값은 지금 아직 모르지만 어떤 스케일링 팩터 곱하기 요 넓이 A라는 어떤 양수의 KG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할 그 순간에서는 어떤 여기가 0이라고 한다면 어떤 양의 값 KG 값이 어떤 양의 값을 가는 요 위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위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러한 싱크 웨이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을 한번 보니까 전체 타임 듀레이션의 3분의 1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시작점이 이 적분의 요거에서 요 적분의 시작점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요거에 비해서 요거는 시작점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 적분했을 때 넓이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그 얘기는 KG 값이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시작점이 여기지만 이제 좀 더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요 웨이팅이 이제 이렇게 디파짓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다가 좀 전에 얘기한 그 3분의 t라는 시점이 되면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적분값은 결국 요거에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이니까 요놈들의 적분이나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0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3분의 t에 해당하는 순간에 kg 값은 이제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쭉 이렇게 줄어들다는 얘기예요. 줄어들면서 kg 값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B1 웨이폼 즉 요만큼이죠.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 그렇죠? 여기까지가 디파짓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 두 번째 3분의 t라는 시간에서의 어떤 그 엑스테이션 K-스페이스의 B1 웨이팅이 되겠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KG 값은 0이고 그래서 0이 될 때까지 디파짓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면 좀 전에 봤던 타임이 이제 여기였고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예를 들어 한 이 정도 왔으면 여기서부터 펄스 마지막까지 적분이네요. 근데 이제 요게 이거보다 이제 작아지니까 적분값이 음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0으로 왔다가 이제 음수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수가 가면서 요 나머지가 또 웨이팅이 여기 일어나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러다가 세 번째 어떤 랜드마크 타이밍은 이제 3분의 2t입니다. 3분의 2t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 시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마지막까지 적분은 요 넓이네요. 음수만 붙여주고. 근데 그거는 요 A랑 같죠, 그죠? 그래서 절대값은 똑같고 하지만 요게 음수니까 음수만 붙여서 같은 스케일링 팩터의 A라고 표현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이 KG 값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그죠? 아까 요게 A로 표현된 요 값이었으니까 거기에 음수만 붙인 얘는 그러니까 즉 요게 절대값은 같으면서 이제 부호만 바뀐 그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즉 여기까지 지금 요 시점이 요 싱크의 마지막이니까 이 시점까지 싱크가 쭉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웨이팅이 가해진다는 얘기네요. KG 위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요 세 번째 타이밍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거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이러한 싱크가 쭉 가해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KG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0을 지나서 이 네거티브 값까지 왔네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여기가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혹은 요 시점에서의 KG 값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예를 들어 한 요 정도로 오면 아까는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요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값 여전히 음수이지만 절대값은 작아지니까 그 얘기는 여기서 이제 다시 원점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네요. 증가해야 되니까. 그죠? 증가하다가 정확하게 펄스 마지막에 되면 이제 0이 되겠죠. 이유는 0에서 그러니까 요 스몰 t가 이제 대문자 t가 되는 거니까 대문자 t에서 대문자 t까지 적분한 거는 무조건 0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어떤 B1과 그레디언트가 주어지든 간에 이 엑스테이션 K 스페이스 트래젝토리는 항상 펄스 제일 마지막인 이제 0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즉 캐피털 T일 때의 이 KG 값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요 세 번째 시간 즉 여기에서 0으로 그냥 이동한다 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는 전혀 B1 필드 값이 없기 때문에 디파짓 때는 B1 웨이팅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의 의미는 요 마지막에 요게 있는 이유는 만약에 요게 없다면 그냥 여기서 끝나고 요 부분이 KG 값이 0이 되는 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KG 관점에서는 요 마지막에 요 네거티브 로브가 있는 이유는 결국 요 싱크의 중심을 KG의 원점으로 놓기 위해서 필요했던 스텝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그 렉탱귤러 모양의 엑스테이션 프로파일을 얻기 위해서 전반적인 그 엑스테이션 웨이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인 B1과 GG 그레디언트 웨이폼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만을 살펴봤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즉 구체적인 어떤 숫자를 가지고 실제 디자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프랙티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주어지는 문제가 이렇습니다. 렉탱귤러 쉐입은 그냥 기본적인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보통 이 엑스테이션 thickness 요거를 뭐 슬라이스 thickness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cm 두께의 엑스테이션이 필요하다라는 게 주어지고요. 그래서 요게 주요한 첫 번째 디자인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플립 앵글입니다. 그래서 30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 요게 G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thickness가 1cm 그죠? 그러면 요게 대략 1cm라고 한다면 줌인해서 그러면 요 1cm를 벗어나는 쪽은 다 엑스테이션이 안 되고 그렇죠? 아래로도 안 되고 이 1cm 범위 내에 있는 G 기준으로 스핀들만 30도만큼 엑스테이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도가 되도록 이런 식의 엑스테이션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정의했던 엑스테이션 프로파일 기준으로 따지면 이 앰플리튜드를 요 30도 하고 나면 트랜스버스 컴포넌트가 사인 30도가 곱해져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m0 곱하기 사인 30도 혹은 뭐 2분의 m0이라고 요 앰플리튜드가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게 하기보다는
thickness가 1cm고 그 다음에 요 엑스테이션 되는 범위 내에서 스핀들이 겪어야 할 그 엑스테이션 플립 앵글이 30도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30도가 두 번째 주요한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만 바탕으로 하면 모든 인풋 파라미터가 될 텐데 실제 상황에서 이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상적인 렉탱귤러 펑션의 프리 트랜스폼은 혹은 인버스 트랜스폼은 싱크죠. 알겠지만 근데 싱크는 사실 무한대로 정의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계속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한 무한대로 웨이팅을 저런 식으로 줄 수가 없으니까 케이지 엑스테이션 케이지 스페이스 상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잘라내야 되죠. 일종의 트렁케이티드 싱크가 될 텐데 그때 이 잘라낸 부분 안에 지로 크로싱이 몇 개가 있는가가 또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지로 크로싱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즉 이 싱크의 듀레이션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더 아이디얼한 렉탱귤러 프로파일에 가까워지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많이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렉탱귤러가 정확히 안 되고 조금 더 블러되고 리플도 있는 이런 형태의 실질적인 엑스테이션 프로파일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그젬플에서는 지로 크로싱이 4번이 일어나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 경우는 요 인풋 세 번째 인풋 파라미터 지로 크로싱 개수가 4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모양은 다 배웠죠. 그래서 지로 크로싱이 4개일 때 그거에 해당하는 싱크 모양이 있을 거고 B1 경우는 GG 그레디언트 경우는 요 싱크가 플레이되는 동안에 어떤 컨스턴트한 양의 값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넓이의 절반이 되는 그 음의 웨이폼이 또 필요로 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앰플튜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이러한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요 앰플튜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먼저 이 GG 그레디언트의 구체적인 값들을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GG의 맥시멈 앰플튜드를 편의상 1 가우스 per cm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이터티브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GG의 이 싱크에 해당하는 요 타임 듀레이션을 먼저 정하면 요거는 자동적으로 그거의 절반일 테니까 모든 게 타이밍이 확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편의상 unknown T0라고 하지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엑스테이션 K-스페이스 즉 KG상의 이러한 그 디멘전을 갖는 싱크 웨이팅을 얻기 위해서는 요 넓이만큼 GG가 플레이되면서 지금 요 KG상에서는 요만큼을 이동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2에서 마이너스 2까지니까 4 유닛은 센티미터 인버스죠. 그러니까 4 센티미터 인버스만큼의 어떤 델타 K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넓이가 바로 요 넓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로직을 전개하면 되겠고 좀 전에 제가 편의상 요 앰플튜드를 1 가우스 per 센티미터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equal to gamma over 2파이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의 넓이인데 넓이는 그냥 1 가우스 per 센티미터 곱하기 unknown t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도 한번 맞춰볼까요? 그 전에 이 갬마 값을 한번 집어넣고 갬마를 이전에 썼던 수소 원자에 대한 26765죠. 52 over 2파이. 근데 요거의 단위가 radian per second per gauss였죠. 그죠? 이 갬마의 단위가 그 다음에 2파이 단위는 radian이죠. 그래서 radian으로 나누고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1은 가우스 per 센티미터죠. 가우스 per 센티미터. 그 다음에 T0 unknown이죠. 제 단위는 세칸이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레디안이 날아가고 가우스 날아가고 세칸도 날아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 센티미터 인버스 이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T0는 4 곱하기 2파이 나누기 26752. 그다음에 이건 세컨이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아마 밀리세컨으로 0.94 밀리세컨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자인이 이제 완결이 됐죠. 이 앰플튜드는 우리가 처음에 그냥 인위적으로 1 가우스 per 센티미터로 세팅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요 타이밍 파라미터 요게 결국 0.94 밀리세컨, 요거는 0.94를 2로 나눈 값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요 B1 파라미터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이 싱크가 플레이되는 요 타이밍 결정이 됐죠. T0로 결정이 됐고, 요 앰플튜드만 우리가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쓰고자 하는 어떤 프랙티컬 그 트릭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플립 앵글 30도가 사실은 이 G 값이 뭐 0일 때 혹은 0보다 조금 작을 때, 클 때 뭐 다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런데 편의상 G가 0일 때 있는 스핀들이 그 플립 앵글이 30도가 나오도록 엑스테이션이 생겨야 한다라는 것만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G가 0일 때는 그레디언트 영향을 전혀 받질 않죠. 그렇죠? 그 G가 0일 때는 GG 곱하기 G가 0이 되니까 이 그레디언트를 그냥 통째로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마치 B1만 플레이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플립 앵글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문장으로 좀 쓰면 the amplitude of sink, 물론 여기서의 sink는 아직 이 amplitude가 결정이 안 된 그런 sink죠. 그렇죠? amplitude가 그냥 1인 그런 sink의 실제 amplitude는 is determined 혹은 뭐 can be determined such that G 포지션이 0인 그런 스핀들이 experience flip angle of 30 degre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플레이되는 마이너 필드는 이제 B1 뿐이고, 결국 그때 플립 앵글은 gamma 곱하기 뭐죠? B1의 적분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의 B1은 싱크죠. 싱크 dt. 요게 30도는 6분의 파이 레디안이니까 이렇게 되도록, 그 다음에 요 싱크의 지금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할 어떤 그 앰플튜드가 예를 들어 언노운으로 B1M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요 수식을 만족하는 그런 요 BM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갬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수고, 싱크도 모양이 정해져 있고, 이것도 상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손으로 계산하기가 어렵고, 싱크 적분이 어널리틱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적분은 이제 뉴머리컬하게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B1M, 즉 요 싱크의 실질적인 앰플튜드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전에 그 엑스테이션 K-스페이스 어드밴티지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엑스테이션 프로파일과 그 K-스페이스 웨이팅 간에 서로 프리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리 트랜스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프리 트랜스폼 프로퍼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디자인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세팅의 디자인이 있을 때, 그 디자인에서 어떤 모디피케이션이 생겼을 때 그 영향을 프리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하나의 이그젬플로, 만약에 우리가 원래 디자인했던 GG 그레디언트가 이 점선으로 표현된 거였다면, 그런데 만약에 모든 앰플튜드를 절반으로 나눈다면, 그렇죠? 절반으로 이렇게 줄여버린다면 어떤 엑스테이션 프로파일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originally, 그러니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디자인했던 그 파라미터를 이용을 하면 케이지 인코딩은 이 그림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로 크로싱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일어나는 근데 요거가 2에서 끝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였고 그거에 상응하는 반대편 스페이셜 도메인 혹은 G 도메인에서 엑스테이션 프로파일이 렉트였죠. 그래서 이게 1cm가 되도록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값에서 트랜지션이 생기는,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GG 앰플튜드를 절반으로 줄여버리면, 그죠? now 어떻게 될까요? 이 케이지 상의 웨이팅이 바뀔 텐데 이 싱크 모양 자체는 바뀌지가 않죠. 근데 이 싱크가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케이지 상의 이 트래젝토리가 바뀌는 거죠. 그죠? 근데 모든 게 절반만큼 변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쭉 가면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모양인데 요 폭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다 스케일링 다운 되는 거죠. kg만큼. 얼마만큼? by factor of 2. 그죠? 그 두 배수만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시작도 1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왼쪽 끝도 마이너스 1까지만 갔다가 0으로 돌아오는 건 동일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트래젝토리가 1에서 시작해서 0을 지나서 다시 마이너스 1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되돌아오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제가 좀 전에 변형된 그 트래젝토리 위에 요 동일한 싱크 웨이팅을 가해주면 이런 식의 웨이팅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kg고요. 자, 그러면 이전 kg 상의 웨이팅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싱크가 컴프레션 된 거죠. 그렇죠? 역시 두 배만큼. 그 얘기는 프레 트랜스폼 그 프로퍼티에 의해서 반대편 G 도메인에서는 이게 같은 팩터만큼, 즉 두 배만큼 익스펜션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는 트랜지션이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생기는, 즉 이 엑스테이션 띵니스가 2cm로 2배 늘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고자 하는 example은 원래는 rectangular excitation profile을 위해서 요 마지막에 요 넓이의 절반이 되도록 네거티브 웨이폼이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그 펄스 시퀀스를 실제로 쓸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명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은 없는데, 다만 우리가 수학적으로만 주로 배워왔던 그 프리에 트랜스폼의 프로퍼티를 조금 더 물리적으로 그림을 이용해서 스핀 레벨에서 이해하는데 인투이션을 준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 이 B1 웨이팅의 모양은 싱크로 동일합니다. 제로 크로싱이 이제 4개짜리인.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그 kg가 다시 한번 중요한 수식이니까 적어보면 항상 현재부터 펄스 마지막까지의 적분이죠. kg의 ds. 그렇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양의 값을 가지고 점점 시간이 증가할수록 이 넓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양의 값이 점점 줄겠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오면 0이 되는 거죠. 그죠? 대문자 t에서 t까지 적분을 할 테니까. 그 얘기는 K-스페이스상에서 어떤 양의 값에서 계속 모노토닉하게 감소하기만 하다가 웨이팅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트래젝토리를 따라 동일한 이 싱크가 웨이팅이 가해지니까 이런 식의 KG 상의 어떤 그 웨이팅이 생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뒤에 이렇게 네거티브 웨이폼이 있을 때는 똑같은 모양인데 센터가 0이었죠. 그죠? 0, 0. 그리고 요게 2-2였겠죠. 단위는 센티미터 인버스. 그죠? kg 센티미터 인버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원래 레팅귤러 펑션의 트랜스폼은 중심이 0에 있는 당연히 싱크인데, 만약에 이거에 비해서 요구의 영향이 뭐냐 이 G 도메인에서 라고 얘기한다면 뭘까요? 그래서 결국 싱크가 쉬프팅이 된 건데 요 중심이 원래는 0에 있어야 될 놈이 지금 2만큼 쉬프팅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델타 kg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정확히 2겠네요. 그렇죠? 한다면 이 델타 kg만큼 비례하는,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리니어 페이지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곱하기 exponential j 2파이 델타 kg g, 그죠? 그래서 여기서 페이즈는 이제 요걸 텐데 요게 바로 g에 관한 리니어한 펑션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중심이 센터에 있는 싱크를 트랜스폼을 하면 그냥 그야말로 그냥 real valued rectangular 시그널이 나올 텐데 이제는 이러한 additional linear phase term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여전히 이거지만 리니어한 페이지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까지는 아마 여러 번 봤던 내용일 텐데 그거를 스핀 레벨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지우고 우리가 예컨대 2D 이미징을 위해서 전체 어떤 3D 볼륨 중에서 이러한 얇은 슬라이스를 이제 스페셜리 셀렉티브하게 엑스텐션을 하는 건데 이 두께가 지금 이렇게 줌인 된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플레인상으로는 이제 인코딩을 하죠. 그죠? 인코딩을 해서 이거를 지금 요 인플레인을 xy라고 한다면 요 x 값과 y 값에 따라 mxy가 뭐냐를 이제 알아내게 되는 건데 요 g 방향의 요 예를 들어 1cm 정도 되는 요 슬라이드 틱니스에서는 그냥 아무 인코딩이 없기 때문에 저 방향으로는 그냥 서메이션 혹은 에버리징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러한 additional linear phase term이 생긴다는 거는 요 g 방향으로 이렇게 페이지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정확하게 g가 0이었다면 여기는 이제 페이지가 전혀 변화가 없고 근데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페이지가 이렇게 g에 리니어하게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이 방향으로 이제 서메이션을 할 때 혹은 에버리징이 될 때 디스트럭티브한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즉 시그널 로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페이징 때문에 시그널 로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페이지가 달라지면 얘네들을 벡터 썸을 했을 때 그 값이 적어질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디스트럭티브한 어떤 페이즈 캔슬레이션 때문에 생기는 시그널 로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저런 현상 때문에 저런 불필요한 리니어 페이지를 피하는 게 당연히 좋겠고 그래서 케이지 상에서 항상 싱크가 케이지의 원점에 오도록 요 뒷부분에 네거티브한 웨이폼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